수열의 극한 시작을 해보시면 일단 이 수열이라는 게 수학 1에서 이제 어떤 정의로 배우셨습니까? 수열이란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값들의 나열 이라고 수학 1에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죠? 이제 뭐 그냥 일반적으로 숫자들의 나열이라는 것보다는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값들의 나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아름다워요. 자, 그러면 함수의 극한이라는 거를 어쨌든 우리가 수학 2에서 학습을 했고 함수의 극한과 수열의 극한이 이제 뭐가 다르냐라는 거야. 그거부터 학습을 좀 합시다. 자, 함수의 극한. 자, 이것과 그다음에 이제 수열의 극한. 함수의 극한이라는 거는 형태가 리미트 x가 이제 어딘가를 향해 가죠, 그죠? 그래놓고 여기가 이제 fx 이런 식으로 들어와. 그다음에 이제 그 수열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표현 자체가 어떻게 생겨먹었죠? 수열은 이제 집합기호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체의 통념의 알파벳은 n이야, n. 그래서 리미트 n이 이제 어딘가를 향해 가. 그랬을 때 여기에 이제 an 이렇게 온다라는 거지. 그럼 일단 이 둘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얘가 정의역의 종류가 함수는 실수야. 얘는 이제 실수. 그럼 실수라는 말은 연속성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쌤이 그 대학생 때 썰 풀어 드렸나요? 유리수의 조밀성, 뭐 무리수의 조밀성. 유리수와 실수를 다 합치면 실수. 유리수와 무리수를 다 합치면 그러면 연속성이 보장되어 있는 상태인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적혀 있는 이 n은 뭐라고요? 정의역이 뭐라고? 자연수라고. 정의역이. 그래서 이제 정의역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제 얘는 자연수 많이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연속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 그렇잖아. 1 끊어져 있고 2 끊어져 있고 3 끊어져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불연속입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그러니까 그래프로 나타낸다면 점으로 표현이 되는 거지 선이 아니라. 자, 그러면 이제 다가가는 값도 이제 여기도 이제 차이가 좀 생기거든요. 그죠? 그럼 얘는 어떤 특정 값을 향해 다가가거나 또는 풀마 무한대를 향해 간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는 반드시 수열의 극한은 항상 무한대를 향해만 가. 항상. 그래서 근본적인 차이는 이런 거야. 함수의 극한이라는 거는 주체가 가질 수 있는 수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다가갈 수 있는 곳 또한 자연수, 그러니까 어떤 특정 값을 향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음의 무한대, 양의 무한대로 갈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수열의 극한이라는 거는 얘가 뭔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자연수의 한정, 그러니까 정의역 자체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거를 특정 어디 값으로 보내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차이는 이런 식으로 있지만 실제로 문항을 풀이를 하다 보면은 함수의 극한 문제와 수열의 극한 문제는 해결하는 방식 자체가 거의 한 90% 정도 일치합니다. 네? 그래서 차이를 말씀드리고자 이제 어떤 퀴즈 하나를 좀 내볼 건데요. 한번 따라와 보세요. 만약에 어떤 함수가 우리 가우스 함수 기억나시나요? 자, 여기도 이렇게 쭉쭉쭉 가는 거고, 자,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쭉 가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이거를 함수의 극한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함수의 극한. 내 관점 자체는 지금 함수의 극한이에요. 그 리미트 x가 자, 무한대를 향해 갈 때 fx는 어디를 향해 가겠습니까? 라는 거야. x가 무한대를 향해 갈 때 fx는 그럼 얘는 지금 현재
극한값이 존재해야 하네. 극한값이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이해합니다? 아니 무한대를 향해 가는데 내가 어딜 향해 가는지 어떻게 알아? 이해하시죠? 자 근데 자, 수열의 극한이야. 이제 수열의 극한이라고 하면은 사실 주체가 바뀌어야 되거든. 이게 이제 통념의 문자가 아니에요. 수열의 극한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이제 n으로 바꿉니다. 그죠? 그래서 자, 리미트 n이 이제 무한대를 향해 갈 때,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그래프를 fn이라고 이제 표현을 좀 할게요. 뭐 an이라고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자, 그럼 이제 이럴 때에는 이게 극한값이 과연 존재하는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극한값이 존재할까요? 자, 다시 수열이란 정의역이 자연수라 했어. 그죠? 그럼 실제로 이 그래프는 허상이고요. 자, 수열 관점으로 놓고 보자면 이 그래프가 전부 다 점으로 간다고. 아, 이거 포기, 취소. 정의역이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러면 정의역이 자연수인 애들만 이제 꾹꾹 골라다가 걔네들만 점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저 흰색 그래프는 이제 페이크고 수열 관점으로 놓고 보면은 이딴 그래프는 불가능해. 그러니까 빨간색 점만 계속 가는 이런 함수인 거야. 자, 그러면 n이 무한대를 향해 갈지라도 어차피 이 수열은 1만 반복되는 수열이기 때문에 이 극한값이 지금 1이다라는 거야. 뭔 소리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함수의 극한과 수열의 극한에 대한 이제 개념 자체가 정의역들이 실수냐 혹은 자연수냐로 갈리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야. 하지만 너희가 실제로 풀어야 하는 어떤 그 문제들은요 별로 이런 거를 신경 쓰지 않아요. 별로. 그래서 그냥 차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고 문제풀이 자체는 함수의 극한 문제와 이제 굉장히 비슷한 구조로 가지고 갈 건데 우리가 함수의 극한 문제 해결할 땐 그 연산 성질이라는 게 있었죠. 연산 성질. 극한값 계산에 성질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또 이것도 함수 버전을 생각을 좀 해볼게요. 자, 함수의 극한값 계산을 어떤 순간에만 계산을 하기로 했죠? 어떤 순간에만? 자, 수렴성이 보장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리미트 x가 뭐 어떤 특정 a라는 값을 향해 갈 때 fx를 뭐 알파라고 해보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또 a를 향해 갈 때 gx를 베타라고 해볼게. 그럼 이런 식으로 수렴성이 좀 보장이 되어 있다면 이 수렴성이 보장되어 있는 걸 이용해서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갈 때 fx와 gx의 사칙연산이 가능하다 했죠? 사칙연산이. 그래서 여기가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 연산은 A를 향해 갈 때 F 따로 G 따로 계산하는 것과 일치한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알파, 베타의 합, 차, 곱, 나눗셈. 근데 이제 다만 우리가 조심하기로 한 부분은 있죠. 자, 이 나눗셈에 대해서는 베타, 그러니까 gx랑 베타가 이제 모두 0이 아니다라는 이 조건 하에만 조심을 해주면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함수만 이러냐? 아니라고. 굉장히 똑같이 자, 수열도 일단 수렴성이 보장되어 있는가를 먼저 관찰을 좀 하는 거야. 수렴성이 보장되어 있는가.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알파벳들이 x가 아니라 전부 다 n으로만 바뀌게 돼요. 이렇게. 그럼 n이 이제 무한대를 향해 간다. 이것도 이제 n이 무한대를 향해 간다. n이 무한대를 향해 간다. 이런 식으로. 됐나? 그래서 이제 수열의 극한과 함수의 극한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성질들을 좀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럼 만약에 어떤 문제에서 자, 수렴성과 발산 그러니까 수렴과 발산이 동시에 등장한다. 자, 그럼 이거는 이제 해법이 어떻게 되는가? 일단 그 발산이라 하는 뭐 수열의
극한에서 수렴과 발산을 이제 좀 크게 두 가지로만 분류를 하거든요. 수렴 또는 발산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완전 이분법이 아니라 수렴하면 수렴인 거고, 그 다음에 수렴하지 않으면 전부 다 발산이라고 하는데, 이 발산이라는 게 이제 또 두 가지로 갈려요. 어떤 수열이 계속 커지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양의 무한대 뭐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면 등차 수열 같은 거 있죠. 계속 어떤 수를 더해 나가다 보면은 그거는 계속 커지기만 하겠죠. 또는 뭐 음의 무한대 같은 것도 있겠죠. 공차가 음수인.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커지기만 하거나 작아지기만 하거나 이런 거를 이제 발산이라고 하는데, 이제 좀 수열에서 특이하게 나타나는 발산의 형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제 진동형 발산이라는 게 있어요. 진동형 발산. 그러니까 위아래로 이제 계속 진동의 형태를 간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 AN이라는 수열이 마이너스 1에 n제곱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이건 어떻게 되죠? 초항이 마이너스 1이고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1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이걸 이제 뭐 그래프로 좀 그려보자면 n축, 자 1일 때 마이너스 1, 2일 때 1, 1일 때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계속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죠. 자, 이런 상태를 그냥 진동형 발산이라고 해. 자, 뭐 어쨌든 수렴과 발산이 이제 동시에 등장을 한다. 그럼 이때 이 발산이 하필이면 얘가 자 무한대를 향해 가는 발산이라면 어떤 상태인가요? 예를 들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를 향해 갈 때 an이 알파를 향해 수렴을 하고, 그다음에 리미트 n이 이제 무한대를 향해 갈 때 bn이 자, 양의 무한대로 발산을 할 거야. 자, 그럼 이제 이 두 가지 정보가 좀 나와 있다면 우리 혹시 정형, 부정형 기억나십니까? 정형, 부정형? 자, 얘랑 얘로서 정형 하나가 나옵니다. 뭐냐면 무한대와 알파가 있을 때 니네는 뭘 하고 싶니? 알파를 무한대로 나누고 싶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알파를 무한대로 나누고 싶을 거야. 나는 너희를 그렇게 가르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 식이 어떻게 생겼죠? AN을 BN으로 나눈다. AN을 BN으로 나눈다. 그러면 이 연산 결과는 항상 뭐가 되니까? 무한소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통념적으로 얘를 0이라고 보기는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0은 아니잖아. 그지? 0을 향해 다가가는 상태라는 거지 이제 0은 아닌 거 인정하십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무한소라고 말을 하는 거고. 그죠? 자, 어쨌든 극한값의 연산 성질이라는 거는 함수의 연산 성질과 수열의 연산 성질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죠? 우리 이제 뭐 함수의 극한 문제도 이런 식으로 풀었고, 뭐 수렴과 발산이 동시 등장할 때도 이런 식으로 좀 풀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형과 부정형이라는 거를 적절히 이제 생각을 해내면서 적절한 변형을 너희는 항상 해왔고, 그죠? 그래서 이 단어는 어렵지 않아요. 애초에 이 수열의 극한이라는 게 이제 2년 전만 해도 이제 문과 학생이 배우는 1단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적분.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수학2죠. 그죠? 근데 그 수학2에서는 이게 1단원이었어요. 1단원. 그래서 수열의 극한 배우고 그 다음에 함수의 극한이었어. 그래서 이제 단원의 난이도 자체는 정말 쉬운 편이야. 그렇죠? 이제 다만 수열의 극한이라는 단원이기 때문에 이제 베이스가 뭐가 된다. 수학 1에서 배웠던 수열이 기본 베이스다라는 거야. 수열이. 그래서 애들이 이제 수열의 극한을 저 어려워요 라고 하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수학 1이 부재가 돼요. 수학 1에서 수열이라는 단원의 부재가 있을 때 이 단원을 어렵다라고 지랄들을 해. 그래서 우리 특히나 이제 이 수열 파트에서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같은 거는 이쪽에서 막 많이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아요. 뭐 뒤쪽에 가면은 등비 수열의 극한 혹은 등비 급수 이런 단원이 이제 기다리고는 있는데 이쪽 파트에서 요구하는 지식은 웬만하면 이제 수열의 합 혹은
귀납법 혹은 이제 축차 대입, 그러니까 뭐 노가다죠, 노가다. 축차 대입. 그래서 이제 쌤이 수열 문제 좀 어려운 거 풀 때 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그죠? 안 보이면 나열해라. 수열의 합 같은 거를 내가 구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잘 안 보여. 그죠? 근데 이제 나열해보면 보이는 게 수열 문제의 특징이야. 이 수학 1에서 이 정도를 기본적으로 깔고 온다면 미적분에서 배우는 그 수열 문제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미적분에서 수열이 어렵다라고 하는 애들은 이런 것들이 비어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굉장히.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가 미적분 수강을 하는데 수업을 하는데 특정 어떤 유형 자체가 좀 막혀 있다라고 하면은 저한테 말씀을 좀 해주세요. 수학 1을 메꿔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 뭐 수열의 합, 시그마 같은 거 의미합니다. 혹은요, 그거를 이제 SN이라고 표현도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귀납법, 이건 이제 관계식 만들기, 그다음에 뭐 노가다 그냥 축차 대입 이런 거를 기본 베이스로 하는데 축차 대입이 이제 무한대까지 하는 거야. n까지 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무한대까지만 하면은 이제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구나. 자, 이 정도를 수학 1에서 들고 오시면 오늘의 과제는 전혀 어려울 게 없다라고 쌤은 감히 말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 뒤쪽에 있는 문제들을 이제 조금씩 손볼 건데, 자, 이 문제를 봤을 때 쌤이 좀 중요하게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극한 계산을 할 때 함수의 극한에서도 이제 계산할 때 쌤이 너희한테 당부했던 게 하나 있는데, 수열의 극한 계산은 반드시 주어져 있는 정보만 이용한다라는 거야. 반드시. 얘는 반드시.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수렴성이 이제 보장되어 있는가 이런 거를 이제 좀 살피는 건데, 문제 이 1번 문제를 보면은 AN과 BN이 어디에도 그러니까 수렴한다라는 말이 적혀 있지 않죠? 이 문제를 보시면 수렴한다라는 말이 없거든. AN이랑 BN이.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내가 지금 얘를 딱 놓고 봤을 때 바로 AN이 극한값을 이제 구해 보면 6이다. 이렇게 바로 나오는 게 사실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연산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고, 실제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저 AN-2라는 수열이 그냥 따로 존재하는 거야. 뭔 소리냐? AN-2라는 이 수열들을 쭉 나열을 해보면 A1 빼기 2, A2 빼기 2 이런 식으로. 무슨 소리인지 되시나요? 그러니까 AN-2라는 저 수열이 4로 수렴을 하는 거야. 4로. 오케이? 자, 그러면 나는 이제 수렴성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저 AN-2라는 수열에다가 또 우리 그 수열 중에서 그냥 숫자 하나만 일정하게 유지되는 수열이 있을 수도 있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수열을 이제 BN이라고 했을 때 얘는 그냥 계속 이런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수열 같은 경우는 극한값이 당연히 1이겠죠. 1만 계속 반복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쌤이 여기에다가 수렴성이 보장되어 있는 2라는 수열을 하나 더 더할 거야. 이렇게. 뭔 소리인지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요 수열은 4라고 수렴성이 보장되어 있고, 이 수열도 2라고 수렴성이 보장되어 있나요? 아, 그러니까 수렴성이 보장되어 있는 두 수열의 사치 현사는 통한다. 그러니까 4 더하기 2라서 얘가 6이라는 거야. 뭔 소리인지 이제 너랑 너가 이렇게 사라져. 그러면 결과적으로 리미트 n이 이제 무한대를 향해 갈 때 an이 6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물론 그 연산의 속도로 따지면은 이거 그냥 딱 보자마자 당연히 AN은 6으로 수렴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은 첫 수업이고 첫 개념을 잡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함수의 극한에서도 이런 행위를 좀 했었거든요. 근본은 이런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자, 너희는 이제 학습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정보를 이용하고 수렴성이 보장되어 있는 두 개의 수열의 사칙연산으로 이 결과를 도출한다까지 오시면 됩니다. 까지. 자, 그러면 마찬가지인가요? 이미 AM이라는 이 수열이 6을 향해 수렴합니다 라고 나와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저거를 이렇게 써볼 수 있는 거야. EAN 얘가 어차피 어딜 향해 가니까, 자 6을 향해 가니까 곱하기 6이라고 써주지 뭐. 그 다음에 BN 그럼 얘가 지금 7이래.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나는 지금 BN 플러스 12라는 수열이 있는데 그게 7로 수렴한다라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이해? 그럼 리미트 n이 이제 무한대를 향해 갈 때 BN 플러스 12에다가 또 수렴성이 보장되어 있는 상수함수 하나가 있죠. 자, 마이너스 10이라는 수열을 그냥 빼주면 자, 이게 어차피 어딜 향해 가니까 7을 향해 가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2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수렴과 수렴은 사칙연산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랑 얘가 사라져서 리미트 n이 이제 무한대를 향해 갈 때 bn이 마이너스 5로 수렴을 한다라는 거야. 괜찮죠? 자, 그러면 얘랑 얘가 수렴성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갖가지 사칙연산을 이용해서 이거 전부 다 따로따로 생각을 해주신다면 AN이 어딜 향해 가고요? 6을 향해 가고요. 그 다음에 BN이 마이너스 5를 향해 간대. 그 다음에 자, 분자 해결해 주시면 답이 11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굉장히 쉬운 게 맞아. 쉬운 게 맞는데 그냥 첫 개념을 잡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접근을 좀 해주시고 실제로 뭐 숙제 해올 때까지 숙제하실 때 뭐 이딴 식으로 풀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냥 오늘 첫 개념을 잡는 거니까 이렇게 좀 과하게 수업을 할게요. 하셨나요? 자, 그럼 얘는 이제 해결을 어떻게 보냐?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연산의 두 번째 패턴이죠. 하나는 발산, 하나는 수렴. 자,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그럼 이럴 때에는 우리가 정형 하나 만들어내자라는 거야. 정형. 어떻게 하자고? 수렴하는 애를 발산하는 애로 나누면, 그러니까 무한대로 발산하는 애로 나누면 0이 됨을 알아요. 그죠? 그래서 리미트 n이 이제 무한대를 향해 갈 때 수렴하는 애를 발산하는 애로 나누면 그게 항상 어딜 향해 간다? 0을 향해 간다. 인정? 그러면 리미트 n이 이제 무한대를 향해 갈 때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한 뜻자로 쪼개주면은 1 빼기 an bn. 자, 얘가 지금 0이라는 거 아니야? 이해합니까? 그럼 이제 아까 앞에서 했던 그 1번 문제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도움이 되나요? 어떻게 하자? 여기다 빼기 1 이렇게 하자.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빼기 1 이렇게 하자. 오케이? 그러면 너랑 너 이렇게 사라지니까 어떻게 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를 향해 갈 때 마이너스 an 분의 bn 얘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는 그냥 뭐 이렇게 퉁치죠.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에 리미트 n이 무한대를 향해 갈 때 an 분의 bn이 1을 향해 간다. 괜찮나요? 그러면 얘를 주어져 있는 이 정보를 이용하게끔 변형을 해야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적절한 변형을 할 건데 그 적절한 변형이라 하면 정형, 부정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바로 갈겨보면 자, 리미트 자, 위아래를 an으로 나누면 어떤 일이 생기죠? 1 플러스 an분의 1 분의 여기를 또 an으로 나누면 an분의 2bn 플러스 an분의 2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러면 어떤 정형을 알죠? 얘 무한대를 향해 갑니다. 너 무한대를 향해 가요. 그죠? 자, 그러면 이 값은 0을 향해 이 값도 0을 향해 가는 거지. 괜찮나요? 그러면 결국에 얘는 어딜 향해 간다? 1을 향해 간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답이 그냥 2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야. 자, 납득이 되십니까? 여기까지?
뭐 어렵지 않죠. 그냥 어차피 함수의 극한에서 했던 것들이 문자의 표현이 a, n, b, n 이렇게만 바뀌어서 나온 거야. 알았나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오시냐면 그 뒤에 있는 것들은 이제 쌤이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뭐 3번 쭉 봐봐. 이게 이제 쌤이 과연 해줘야 할 것인가? 아니라고 믿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바로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하는가? 뭐 1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 얘가 지금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이거를 2분의 n에 n 플러스 1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n제곱 이렇게 되고 지금 n이 무한대를 향해 간다라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얘 답이 그냥 자연스럽게 2분의 1 이렇게 나오나요? 어차피 이제 뭐 최고차항의 개수 얘도 2차고 얘도 2차니까요. 그죠? 그냥 개수비만 비교하시면 답이 나온다라는 거는 함수의 극한에서도 다뤄봤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그럼 뭐 옆에 있는 건 6분의 뭐 지랄지랄 하겠죠? 다음 이 8번 문제를 보면은 이게 이제 당연히 수렴을 하니까 이 값을 물어보기는 했을 거야. 그죠? 난 이게 뭐 어떤 숫자로 수렴을 했겠지. 그지? 근데 그 수렴성이 역으로 보장되어 있는 거를 이용하지는 않아. 알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어차피 뭐 어떤 특정 숫자로 대입하면은 뭐 알파라고 해가지고 뭐 수렴할 테니까 여기다가 알파 넣고 알파 넣어가지고 너분의 너가 3이다. 이거 알파에 대한 1차 방정식이구나. 라고 하면 해답은 나와요. 그죠? 답은 나오지만 이 발상을 지금 만약에 이렇게 문제를 니네가 풀어왔다라고 하면은 나는 너희를 다 찢어 죽일 거야. 알았어? 너희는 지금 처음 배우는 학생이기 때문에 꼭 원리 원칙대로 그리고 이제 미적분이라 하면 어쨌든 깊어야 돼. 그죠? 예, 깊이감 있게 할 거기 때문에 자 다시 수열의 극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나한테 주어져 있는 정보만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수렴성이 보장되어 있는 것들의 연산을 가지고 문제를 풀겠다라는 거야. 괜찮나요? 그럼 지금 이 뭔가 병신같이 생긴 이 수열이 3을 향해 수렴을 했다라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병신같이 생겨가지고 그냥 2an 자 an 더하기 5 얘를 잠깐만 이제 bn이라고 치환을 좀 할게요. 치환을. 자, 그러면 리미트 조그맣게 써놔. bn이 그냥 3을 향해 수렴했구나. 오케이?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대신에 bn 쓸 거니까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얘를 an에 대하여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양변에 en 이거 분모를 좀 곱해주시면 어떻게 되죠? 2an bn 플러스 bn 자 이렇게 되나요? 그럼 얘를 an에 대하여 정리를 할 거기 때문에 너만 이쪽으로 넘어와봐. 그럼 어떻게 되죠? an을 그렇게 싹 묶어주면은 1-2bn은 bn-5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럼 따라서 an이 어떻게 바뀐다? 1-2bn 분의 bn-5 지금 이런 식으로 바뀐다라는 거야. 괜찮나요? 자 그러면 요거를 계산해 보면 자 an을 이제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구해놨던 얘를 식으로 쓰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1-2bn 분의 bn-5 지금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해달라는 거야. 근데 어차피 bn이라는 애들은 수렴성이 보장되어 있는 수열의 극한값이 보장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이라는 수열, 5라는 수열 있어 봐야 수렴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답이 어떻게 된다? bn 자리에 전부 다 3을 집어넣어서 1 빼기 6분의 3 빼기 5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2니까 5분의 2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야. 근데 아까 쌤이 처음에 제시했던 얘 어차피 수렴하니까 물어봤겠지? 라고 해서 여기다가 이거 그냥 알파로 가정하고 알파 대입하면 답이 똑같이 나오기는 할 거예요. 알겠죠? 하지만 그렇게 풀지 말라고. 알았어? 너희는 지금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이제 넘어오시면은 뭐라고 써 있나요? 대소관계가 어떻게 풀 것인가?
이런 거 써있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논해 볼 건데 그냥 또 뭐 상식적인 대화를 좀 해봅시다. 상식적인 대화. 우리가 AN이라는 수열과 BN이라는 수열이 있을 때 AN이 예를 들어서 항상 작아, 항상 이렇게. 그러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를 향해 갈 때 AN과 리미트 n이 무한대를 향해 갈 때 BN. 자, 이런 식으로 있을 때 무슨 일이 생기기로 했죠? 얘가 항상 크기는 한데 같을 수도 있어요 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AN이라는 수열이 마이너스 n분의 1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BN이라는 수열이 그냥 n분의 1이야. 이렇게. 그러면 AN은 BN보다 맨날 작은 거 맞지? 이거 어차피 음수고 n이 자연수인데 인정합니다. 근데 무한대를 좀 붙여주자면 이거 지금 무한대 붙여주면 어떻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n에다가 무한대를 향해 가요 라고 하면은 둘이 동시에 0을 향해 수렴함을 알 수 있지. 그죠? 뭐 어쨌든 음의 무한대분의 1이 0이고 양의 무한대분의 1 또한 0이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극한의 어떤 형태가 수열로 나올지라도 함수에서 했던 형태랑 똑같다라는 거야. 괜찮나요? 그럼 이제 대소관계 파트에서 우리가 제일 흔히 썼던 게 이제 뭐가 있냐면 이 등호가 생긴다라는 걸 이해해서 샌드위치 정리 기억나시죠? 샌드위치 정리. 그래서 이제 샌드위치 정리 또한 그냥 함수의 극한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그죠? 그냥 어떤 사이에 뭐 부조공 관계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형태 거의 웬만하면 다 샌드위치로 문제를 풀었다고, 그죠? 그래서 이제 샌드위치 정리 문제를 이제 한 가지 풀어봅시다. 그 마플 개념 익힌 그 9번 문제는 좀 재미가 없고요. 그 밑에 있는 발전 27번을 가지고 이야기해 봅시다. 자, 얘가 이제 궁금하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이 표현을 이렇게 바꿔도 되나요? 자, 이거 어차피 초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기 때문에 SN이랑 같은 기호죠. 귀찮기 때문에 이거 그냥 SN으로 바꿉시다. 이렇게. 자, AN을 이런 식으로 알려줬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구할까? 응? 뭐 AN이 딱 정확하게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SN을 구하기가 좀 빡빡해.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필요한 우리의 상식적인 행위는 수열의 한 문제가 나왔는데 안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냥 주차대입, 노가다를 해본다라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제 n에다가 1부터 좀 넣어볼까요? 맞아? 2를 넣어볼까요? 이렇게 되나요? 자, 그러면 쭉쭉쭉 어차피 나 몇 가지 더할 거야? n까지만 더할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n 대입해 보면 자,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럼 이런 식으로 지금 추차 대입을 맞춰놓은 상태에서 다 더하면 되나요? 참고로 이런 거는 좀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삽시다. 자, 이렇게 있고 이런 게 있어요. x 더하기 y의 범위는 어떻게 되죠? 이거일 때 최소와 최소를 더해야 합의 최소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최대와 최대를 더해야 합의 최대가 되겠지. 이해합니다. 다음에 그럼 차이는 어떻게 구하죠? 차이는 혹시 기억나시나요? 최소에서 최대를 빼야 최소인 거야. 인정? 제일 작은 거에서 제일 큰 거를 빼야지. 그래서 얘 빼기 얘 하면 망해. 알았나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최대에서 최소를 빼야 차의 최대가 나오는 거거든. 인정합니다. 자, 근데 이제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는 이게 그 양옆에 달려있는 숫자의 부호에 따라서 너무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그거는 니네가 그 문제 나오면 그 상황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시고,
이거 두 가지 같은 경우는 문제의 이 단원의 특성상 축차 대입을 좀 해야 하고 어쩔 땐 더할 일이 생기고 어쩔 땐 뺄 일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는 좀 이렇게 상식적으로 박아놓고 시작을 합시다. 자, 어쨌든 그럼 이 모든 수열들을 지금 내가 축차 대입해 놓은 상태들을 내가 싸그리 다 더할 거야. 그러면 일단 가운데 거부터 할까요? 자, 초항부터 n번째 항까지를 다 더했대. 이게 그냥 SN이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양옆이 어떻게 되냐? 얘는 1부터 n까지 그냥 자연수들의 합이에요. 그죠?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는 2부터 n 플러스 1까지의 합인데 어차피 등차 수열의 합이야. 그죠? 그러니까 2분의 초항, 그러니까 2분의 날공식을 쓰면 되나요? 2분의 항의 개수 n개, 그 다음에 초항과 막항을 더해주면은 n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얘를 만들어냈어. 그죠? 그럼 이제 이 구조를 이 부등식 내에서 만드는 거야. 구조를 해볼게요. 일단 n제곱으로 싹 다 나누래. 이렇게 싹 다 나누고 그 다음에 리미트를 붙이래요. 그죠? 리미트 붙여줘. 리미트 이렇게. 자, 리미트를 붙이면은 뭐가 발동? 등호 발동. 그죠?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러면 샌드위치 바로 보여. 여기가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도 2분의 1 이렇게. 괜찮죠? 그래서 따라서 너의 수렴값은 2분의 1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괜찮나요? 네. 해봅시다. 내가 쌤이 좀 말해주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수열의 극한 문제 있잖아. 수열의 극한. 이때 일반항 만들기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 일반항 세우기. 그렇죠? 일반항을 수학 1에서 수열 배울 때 뭐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같은 경우는 일반항 구하기가 편했어. 근데 이런 식으로 도형을 좀 껴서 나온다거나 아니면 수열의 합의 형태로 일반항을 제시한다거나 그러니까 분수열 같은 거 있었죠. 그런 식으로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일반항 구하기를 자유자재로 세울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일반항 세우기는 뭐 귀납법에서 이제 많이 이야기가 돼요. 특히나 이제 도형 이야기 나올 때 이제 도형에서 귀납법에 대한 그러니까 an 플러스 1과 그다음에 이제 an 그러니까 n 플러스 1번째 항과 n번째 항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일반항을 구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좀 빈번하게 나올 거야. 알았죠? 그러다 보니까 수학 1이 약하면 수학 1에서 수열이 약하면 계속 어려울 거야. 계속. 그럼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합을 일반항의 형태로 하는 게 an이고 그 다음에 저 정삼각형의 총 개수 그럼 이것도 어쨌든 간에 합이지. 그럼 그 합을 일반항으로 하는 게 bn이야. 그럼 전부 다 구할 줄 알아야겠죠. 자, 모든 선분의 길이의 합부터 구합시다. 일단 삼각형 내부라고 했기 때문에 쌤이 좀 표시를 해보면 요거 길이가 1짜리인가요? 그죠? 그 다음에 얘도 길이가 1짜리고 얘도 길이가 1짜리야. 그죠? 그러면 길이가 1짜리인 게 지금 AN 구해볼 거야. 3개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얘 길이가 2인가요? 여기도 길이가 2고 얘도 길이가 2야. 그죠? 그러면 2짜리도 3개가 있어. 자, 이딴 식으로 해봐. 자, 그러면 언제까지 3개죠? 맨 마지막 거. 가로선으로 쭉 그었을 때 요거. 그럼 얘는 지금 길이가 뭐야? n-1이죠. 그럼 n-1도 3개가 있는 거야. 괜찮나요? 자, 그러면 3으로 좀 묶어봐.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2 더하기 이제 n-1까지 다 더하게 돼요. 그죠? 그러면 얘는 등차 수열의 합인데 항의 개수가 n-1개인가요? 네, 그러니까 3 곱하기 2분의 자, 항의 개수 n-1개 그 다음에 이제 초항과 말항의 합 그냥 n이네요. 이해합니다. 그래서 2분의 3의 n에 대한 2차식이라는 게 우리의 an이야. 괜찮죠? 그 다음에 bn이란 건 어떻게 생겼죠?
BN이라는 건 정삼각형의 개수를 의미해요. 그죠? 그래서 그냥 1층, 그러니까 꼭대기층 한 개. 자, 꼭대기에서 바로 아래 거 몇 개? 3개. 그 다음 거 이거 몇 개? 5개. 쭉쭉쭉. 뭐죠 이게? 등차 수열일까 이거? 계속 2개씩 늘어나는데, 그죠? 그럼 맨 마지막 건 몇 개일까요?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 뭐야? 2n 마이너스 1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달라는 거야. 자, 그러면 얘가 항의 개수가 또 몇 개야? 항의 개수? 딱 봐도 n개인가요? 그죠? 그러면 자,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의 합이야. 초항은 1이야. 오케이? 뭐 우리가 2분의 말공식을 써도 좋지만 사실 이 하나하나의 항을 내가 CN이라고 한다면 지금 CN이 일반항이 2n-1이라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얘 가지고 우리 SN 바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되죠? 공차의 절반 1n제곱,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초항 1인데 여기다가 초항 맞춰주면 어차피 1이죠? 그러니까 그냥 n제곱 이렇게 나오게 돼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뭐 이제 얘분의 얘 해가지고 n이 무한대를 향해 가요 라고 하면 답이 2분의 3분의 1이니까 답이 3분의 2가 되겠죠? 이렇게. 자, 뭔 소리인지 납득이 되십니까? 뭔 소리인지? 네. 자, 얘도 어쨌든 도형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n번째 항이랑 그 다다음 항에 대한 기울기, 그러니까 또 좀 짜증나는 형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일상이야. 그죠? 미적분에서는 그냥 이런 게 일상이야. 되게 복잡하고 좀 짜증나는 게 그냥 미적분 단원 그 자체야. 그죠? 그럼 일단 요 PN과 PN 플러스 2라는 게 그럼 이제 점으로 가정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이제 PN이라고 한다면 그냥 n, 루트 n 플러스 2 플러스 1이라고 적을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에다가 그냥 pn 플러스 2를 이렇게 가정한다면 좌표 자체가 n 플러스 2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n 플러스 2 대입하면 루트 n 플러스 4 플러스 1 그냥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그죠? 근데 이제 저 an이라는 거는 뭐야? 얘와 얘를 이은 이 직선의 기울기래요. 그죠? 그럼 기울기를 구해.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나요? x 증가량 2인가요? 그죠? 그 다음에 y 증가량 너 빼기 너 하면 되나요? 어차피 1은 사라지니까 이제 루트 n 풀 4 빼기 루트 n 풀 2 이렇게. 괜찮죠? 그럼 이제 이 다음부터는 너네가 알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뭐 유리화가 유리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뭐 영유리화를 진행을 하시고요. 혹은 주차 대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워지는 구조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은 지워지는 구조로 가시고요. 알겠죠? 필요에 의하여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수열의 극한에서 저 진입 판정 문제들이 있는데 저 진입 판정들은 사실 수능에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알죠?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수능 출제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낮아요. 떨어지지만 하지만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해. 알죠? 우리가 어쨌든 그 함수의 극한에서도 이런 진입 판정 문제들이 있는데 그 진입 판정들에서 맨날 시비 거는 것들 똑같았어. 뭐 분모가 0인지 아닌지 이런 거를 판단하기 막 이런 거를 이제 되게 흔히 봤는데 수열의 극한에서도 어쨌든 뭐를 제일 시비를 많이 걸 거냐면은 자, 수렴성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수렴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딱 눈으로 봤을 때 그럴싸한 것들이 기억, 니은, 디귿 보기에 항상 숨어 있어, 항상. 그래서 좀 헷갈려요. 그래서 이제 이 수렴성을 보장받은 상태인가, 혹은 보장받지 못한 상태인가, 이거에 대한 진위 여부를 너희가 판단을 하는 건데, 내신형으로는 100% 나오겠죠, 그죠? 이제 내신에서는 100%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발레를 사실 다 외우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컨셉이
수능 대비반이어가지고 이제 이거를 외우라고는 말을 못하겠다만 그 28쪽과 29쪽인가요? 네, 28쪽과 29쪽에 있는 그 내용들을 그냥 하나하나 다 정독해 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 밑에 있는 해설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거에 딸린 문제를 굳이 풀지는 않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다 정독해 보면 기억, 니은, 디귿 보기가 전부 다 있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28쪽, 29쪽 그거를 이제 정독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고 그 다음에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등비수열의 극한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좀 재밌는 단원입니다. 우리가 수학 1에서는 수열이라는 거 배우고 그거 한 다다음 페이지쯤에 등차 수열 있고 등차 수열 얘기 쭉 한 다음에 등비 수열이 나와. 근데 지금 여기 등차 없지, 그죠? 등차 수열의 극한은 굳이 구하지 않아. 왜 그러냐면 어떤 일정한 수를 더해 나가면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음행무한대로 발산할 일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등차 수열의 극한이라는 유형은 없다라는 거야.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 유형 자체가 정형이야. 그래서 이제 등비수열의 극한으로 이제 바로 건너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일단 등비수열이라는 거는 애초에 형태 자체가 뭐 초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공비를 뭐라고 하는 거야? 공비를 R이라고 하는 거고 초항을 그냥 n에다가 1 집어넣은 거를 초항해가지고 A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앞으로 그 어려운 문제들을 좀 못 풀어요. 그죠? 그래서 그 등비수열의 일반항 자체를 이렇게 좀 바꿀 거야. 이 형태로 쓰는 게 아니라 등비수열의 일반항의 형태는 자, A에 그냥 PM 플러스 Q제곱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면 자, 초항은 누가 된다? 초항은 여기 n에다가 1을 대입하는 거기 때문에 A에 P 더하기 Q제곱 자, 이런 식으로 초항이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비는 뭐죠? 자, 우리 이제 지수함수에서도 이제 밑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요만큼 자체가 다 밑이라고 했죠. 그죠? 그럼 공비 마찬가지야. A의 P제곱이 공비가 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당연한 건데 등비수열의 극한감 문제를 풀 때 과연 발산하는 문제를 물어볼까요? 아니죠. 그럼 나는 등비수열의 어떤 수렴 조건이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리미트 n이 이제 무한대를 향해 갈 때 그냥 이거는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일반항의 형태를 좀 적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등비수열의 극한값인데 얘의 수렴 조건 이라는 거를 이제 간단한 예제들 몇 개를 해보며 문제를 풀어볼게요. 일단 얘들아 뭐 2분의 1이라는 거에 자, n제곱 그럼 이런 등비수열이 있어. 그러면 얘를 n을 무한대로 키워보면은 0을 향해 갈까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2라는 게 있어서 이거를 n을 이제 무한대로 키워보면은 얘는 자, 양의 무한대로 아마 발산할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 1이라는 거를 이제 또 무한제곱을 좀 해보면 얘는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뭐 n이 짝수인지 음수인, 그 홀수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죠? 그냥 무한대로 발산만 하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럼 얘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발산이죠. 발산. 심지어 이제 어떤 발산이야? 진동형이야. 진동형 발산. 그럼 이제 이런 거는 또 어떨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를 향해 갈 때 마이너스 3분의 1의 n제곱이야. 마이너스 3분의 1. 어떻게 생겼죠 이거? 0을 향해 가겠죠. 그러니까 음의 무한대분의 1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당연히 0이겠죠. 0을 향해 가겠죠. 다음에 자 1을 n제곱 해봐야 얘는 1인 거지.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등비 수열의 어떤 극한값 계산을 할 때에는 항상 이제 수렴하는 애들로 나온다라는 거야. 결과는. 근데 여기가 이제 1이냐 혹은 1이 아니냐 그 다음에 뭐 1보다 크냐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냐 이거에 따라서 좀 직관적으로 아 이거는 0을 향해 가고 이거 발산하고 이거 진동하고 이거 1을 향해 가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인다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이만큼에 대한 정보를 이제 종합해 봤을 때 이 수렴하는 조건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공비가 마이너스 1부터 얘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면 된다라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가 되시나요? 일단 이제 이게 첫 번째 조건인데 그 다음에 얘가 1이어도 돼요. 사실. 그죠? 1이어도. 근데 이제 이 첫 번째 조건은 사실 어떤 거냐면 이 초항에 대해서 아무 언급이 이제 없었지만 얘는 초항이 0이 아닐 때만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히든이거든요. 애들이 이제 이거를 놓쳐가지고 많이 틀릴 건데 초항이 자 0이라면 얘가 그냥 0이야. 그럼 R 이 공비에 해당하는 값이 뭐가 들어오든 간에 n에다가 무한대 집어 넣어봐야 어차피 초항이 0이기 때문에 얘는 수렴값 자체가 뭐가 돼요? 0이 된다라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초항이 0이다 이거 안 챙겨가지고 이제 뭐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가 이제 허다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히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초항이 0이 아니라면 공비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인데 1은 포함해도 돼요. 그럼 이때 그 R이 1이다라는 말은 얘가 1인 거니까 이 등비 수열 자체는 A 그러니까 공비가 1인 거니까 A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수열입니다. 그러니까 극한값 당연히 A겠죠.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렴 조건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강하게 좀 기억을 해주십시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등비 수열의 극한이라는 거는 이게 답니다. 아시겠죠?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앞으로 쌤이랑 계속 이제 수업을 하면서 언어 작업을 할 건데요. 자, 리미트를 지배하는 변수가 n이다. 그러면은 우리의 통념상 이거는 수열의 극한이야. 알겠죠? x다 라고 하면은 통념상 그거는 함수의 극한 문제예요. 근데 자연수 n이 하필이면 어떤 숫자의 지수로서 존재한다. 그럼 얘는 반드시 등비 수열 문제야. 알겠죠? 자, 다시 리미트를 지배하는 변수가 어떤 수의 지수로서 존재한다. 그럼 이거는 등비 수열 문제야. 근데 이게 만약에 x잖아요. x가 무한대를 향해 가는데 여기에 x가 있잖아요. 이거는 지수 함수의 극한 문제야. 그러니까 x면 함수고 n이면 수열 문제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일단 언어 작업을 좀 이렇게 합시다. 그럼 이제 등비 수열의 극한값 문제를 푸는 건데, 자, 우리 그 배경 지식 함수의 극한에서 리미트 x가 이제 뭐 무한대를 향해 갈 때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플러스 1 이거분에 뭐 2x 플러스 3 자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거 당연히 너희는 바로 0이라는 게 이제 나올 건데 자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거 원래 어떻게 푸는 거죠? 원래? 교과서적인 해법이 뭐야? 교과서적인 해법 기억나시나요? 분모에서 가장 증가 또는 감소 속도가 빠른 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라는 거야. 그죠? 자,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교과서적인 진행 방식이 분모에서 가장 센 개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컨셉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컨셉지를 좀 해보면 리미트 x가 이제 무한대를 향해 갈 때 분모에서 그럼 증가 속도가 제일 빠른 거를 센티라고 표현을 한 거야. 알겠죠? 증가 속도가 누가 제일 빨라요? x 세제곱이 제일 빠른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위아래를 x 세제곱으로 좀 나눠주시면 1 플러스 x분의 3 플러스 x 세제곱분의 1 분의 위에도요 x 제곱분의 2
x 세제곱분의 3 이렇게 돼서 얘네가 다 정형이야. 0을 향해 가고요. 0을 향해 가고요. 0을 향해 갑니다. 0을 향해 가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1분의 0을 향해 가니까 0을 향해 수렴합니다. 라고 나오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었어. 괜찮나요? 그냥 이거 이제는 바로 0이라는 게 나오기는 한다만 이게 근본입니다. 그럼 이제 함수의 극한과 수열의 극한은 해결하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비슷하다 했어.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분모에서 제일 센 캐, 그러니까 증가하는 속도가 누가 가장 빠른가를 생각을 해보면 5의 n제곱이야. 그죠? 그러니까 리미트 어떻게 바뀌어요? 5의 n제곱으로 모든 항을 다 나누면 5분의 3의 n제곱 플러스 1 분의 자, 요 위에도 5의 n제곱으로 나누면 5분의 2의 n제곱 이렇게 됩니다. 괜찮나요? 그러면 5분의 3을 무한제곱해보면 자, 이거 그냥 혼자서 등비수열이지, 그지? 그러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어. 그러니까 너 0을 향해 수렴하는구나. 마찬가지로 5분의 2도 공비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는 이런 등비수열인 거야. 그러니까 너 0을 향해 가요. 괜찮나요? 그러면 얘가 1분의 0이니까 그냥 0을 향해 수렴합니다 라는 거야. 이해가 되나? 그러면 3번 문제 또 한번 볼게요. 1번에 3번 리미트 자 n이 무한대를 향해 갈 때 4의 n제곱 마이너스 5의 n제곱 요거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그럼 이거에 대한 배경 지식 또한 너희는 있나요? 자, 리미트 자, x가 무한대를 향해 갈 때 이제 이런 걸 한번 했었어요. 이제 x 세제곱 플러스가 아니라 뭐였죠? 뭐 마이너스 x 제곱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얘가 안에 있는 것 중에 제일 센 걸로 사실 다 묶어냈거든요. 그죠?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를 향해 갈 때 x 세제곱으로 묶어내면 1-x분의 1 이렇게 되면서 얘가 0 이런 식으로 간다고. 괜찮나요? 그러니까 그냥 x 세제곱 자체만 남기 때문에 이거는 무한대를 향해 갑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이 부정형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런 해법이 있었어.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안에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센 캐로 묶어버려. 그럼 어떻게 되죠? 자, 리미트 n이 이제 무한대를 향해 갈 때 누가 제일 세? 자, 5의 n제곱이 제일 세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묶어내면 5분의 4의 n제곱 마이너스 1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금? 5분의 4의 n제곱이라는 게 0을 향해 가겠지. 이렇게. 그럼 지금 남는 게 뭐예요? 5의 n제곱과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는 것만 남기 때문에 얘를 양의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괜찮죠? 이 두 문제의 맹점은 항상 그 히든에 있다, 히든.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등비 수열의 극한값이 수렴한다. 자, 이거를 따질 때 첫 번째로는 뭐 한다? 공비가 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은가? 이거를 이제 해결을 해볼 거라고. 근데 지금 이 문제는 공비가 2분의 3x 플러스 1이야. 그러니까 2분의 3x 플러스 1이라는 값이 마이너스 1부터 1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럼 이제 차츰차츰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는 거야.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2, 3x 플러스 1, 2, 그 다음에 1을 뺀 다음에 뭐 하면 돼요? 3으로 좀 나눠주세요. 그럼 마이너스 1, x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수렴하게 되는 x의 범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해라. 이게 이제 히든이다. 초항이 이제 0 되는 게 과연 있는가? 그럼 초항이라는 게 누구죠? n에다 1 집어넣는 게 초항이라고. n에다 1 집어넣는 거. 그죠? 그럼 저기다가 초항, n에다가 1을 대입해주면 2분의 3x 플러스 1이 얘가 초항이야. 그럼 얘가
0되는 이때 x는 누구예요?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그죠?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극한값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x의 범위가 이렇게 되거나 혹은 x의 값이 이렇게 되거나. 괜찮죠? 그 다음 2번 문제 마찬가지죠. 자, 공비의 정체는 누군가요? 자, n의 개수를 포함하여 요만큼이 항상 공비인 거야. 누가 일정하게 곱해지는가를 관찰할 때는 n의 개수를 포함하여 그 밑가지를 공비라고 한다 했어.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 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2씩 빼주면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우리가 등비수열이 수렴한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초항이 0인 거야. 그럼 초항은 다시 어떻게 구한다고? n에다가 1 집어넣은 게 초항이라고.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어차피 요만큼이 전부 다 1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 x-3 얘가 0된 그 상태를 찾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x는 이제 3도 답이 됩니다. 괜찮나요? 뭔 소린지? 자, 얘는 이제 수열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넣는 게 이제 불가합니다. 알겠죠? 수열은 이제 자연수만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초항 생각을 해보면 초항이 0인 거 따지는 거니까 n에다가 1을 넣었을 때 이제 그게 초항이니까. 다음 저런 아주 이상하게 생긴 어떤 수열이 있어. 그죠? 그럼 뭐 저 수열 자체가 등비 수열이냐는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항 하나하나만 놓고 봤을 때 이 항이 등비 수열이라는 거지 이 수열 전체가 등비 수열이다 는 말도 안 돼. 그죠? 그럼 어쨌든 간에 저 이상하게 생긴 저 수열의 수렴과 발산성을 좀 조사해 주세요 라는 건데 우리가 등비 수열의 어떤 극한값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거의 반대, 그러니까 이분법이죠. 수렴 또는 발산밖에 없기 때문에 수렴하는 조건을 반대로 이용하면 발산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래 범위, 그러니까 이 n의 밑, 이 지수의 밑, 저거를 우리가 공비라고 하는데 공비의 범위에 따라서 수렴값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자, 이거를 이야기를 해 보려면 공비에 대한 범위를 세부적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일단 자, 절대값 r이 1보다 커. 자, 이게 첫 번째 케이스라고 해볼게요. 오케이. 자, 그럼 이랬을 때는 자, 리미트 n이 이제 무한대를 향해 갈 때 분의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얘가 1보다 크기 때문에 그거를 무한제곱해주면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할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런 해법은 뭐다? 분모에서 증가하는 속도가 가장 빠른 녀석으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 어차피 1이랑 아래 n제곱밖에 없기 때문에 증가하는 속도는 얘가 더 빠르겠죠? 1보단 맞아? 그래서 이제 위아래를 아래 n승으로 나눠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아래 n제곱분의 1 플러스 1 분의 쟤도 마찬가지야. 아래 n제곱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고. 맞아? 그러면 얘가 0, 얘가 0인 상태지. 어차피 너가 어딜 향해 가니까. 공비가 절대값을 씌웠을 때 1보다 크다라는 건 무한제곱을 했을 때 무한대를 향해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서 이제 남는 게 뭐만 남는다?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만 이렇게 남는다라는 거야. 괜찮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절대값 아래 값이 1보다 작은 상태를 따로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그러면 이때는 어차피 r이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무한제곱을 했을 때 어딜 향해 가? 그냥 바로 0, 0 이렇게 향해 가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1이야. 마음 편하죠? 인정?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그냥 아래 값이 1일 때예요. 그죠?
그럼 R이 1이라는 거는 그냥 여기다가 1 대입해가지고 굳이 극한각계산을 해줄 필요는 없는 거지. 어차피 1을 대입할 건데. 그래서 그냥 여기다 1 이렇게 집어넣으면 2분의 0 해가지고 그냥 수렴값 자체는 0을 향해 갑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이제 마이너스 1이 안 된다라고 알려줬지만 실제로 너희가 문제를 풀 때는 이제 다 따지셔야겠죠. 그죠?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면은 땡큐. 근데 이렇게 친절하게 안 알려주면은 마이너스 1일 때 왜 굳이 문제에서 이거를 금지시켰는가? 이제 관찰이 좀 되거든요. 야,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대입한다라는 게 되게 우스꽝스러운 짓이죠. 왜냐면 n의 값이 지금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는 상태라서 점점 커지고 있는 중이라서 그러니까 짝수인지 홀수인지 잘 몰라요. 그죠? 뭐 짝수라면은 마이너스 1을 n제곱 했을 때 1. 근데 홀수라면은 마이너스 1에 홀수 제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지? 그럼 1에다가 마이너스 1을 갈기면 분모가 0이 돼요. 그러면 유리수 조건의 위배가 돼서 그냥 그 수 자체는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라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제 정의되지 않는, 그러니까 분모가 0 되는 R값이기 때문에 애초에 문제 오류성을 이제 내포하고 있어. 이 말이 없으면 사실 문제가 오류가 되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R값이 마이너스 1이 아니다라는 조건을 선제적으로 좀 준 거야. 알겠나요? 근데 문제가 저렇게 예쁘게 나오냐? 아니라고. 자, 이런 식으로 준다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 n이라고 이제 짝수로 고정을 시켜버리고 얘를 홀수로 고정을 시켜버리면 이런 조건이 굳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죠?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너무나도 명쾌한 숫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알겠나요? 그래서 무조건 뭐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공비가 마이너스 1인 거를 제끼냐? 그거는 아니야. 알겠어? 이 문제가 분모가 0이 되는 유리수 위배 조건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준 거지. 이렇게 주면은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 중요합니다. 그죠? 자, 우리는 이렇게 네 가지를 통해서 이 아래 값의 어떤 범위 또는 특정 값에 따라서 수렴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알겠나요? 그래서 이제 저런 식으로 수렴 발산성을 조사하여라 라고 나온다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행위는 n의 립, 자, 쟤를 공비라고 했을 때 저 공비가 뭐 절대값을 씌웠을 때 1보다 크냐 작냐 같냐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야. 알겠죠? 다음 4번 문제 베이스가 5번이야. 알겠죠? 근데 리미트를 지배하는 변수가 누구냐? n이네. 그죠? 그럼 n이 x 위에도 있고 e 위에도 있어. 그죠? 이거는 전부 다 지수의 리미트를 지배하는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등비수열의 극한 문제구나.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수렴하는 어떤 조건들이 있었죠. 요 x가 어떻게 돼야 수렴하는가 혹은 발산하는가. 자, 이런 거를 이제 좀 따져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 x를 어차피 이게 그 1부터 집어넣을 거라서 x가 자, 1인 순간부터 그냥 조사를 좀 할게요. 이 작업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문제의 특성상. 그죠? 어차피 x에다 1 집어넣을 거 아니야.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x에다가 1을 대입을 해보면 얘가 그냥 1이고 1이거든요. 그죠? 그럼 뭐만 남냐? 리미트 n 맞죠? 자, n이 이제 무한대를 향해 갈 때 1 더하기 2의 n제곱 분의 1 더하기 2의 n 더하기 2제곱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분모에서 제일 센 캐가 2의 n제곱이다 보니 위아래를 2의 n제곱으로 나눠주시면 4가 되죠. 됐어? 그럼 얘가 지금 F1이야. x에다가 1 대입한 거니까요.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x에다가 2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를 향해 갈 때 지금부터는 숫자가 조금씩 복잡해져요. 2를 대입하면 2의 n제곱 더하기 2의 n제곱 분의
여기도 2에 n 더하기 1 더하기 2에 n 더하기 2제곱 이렇게 돼요. 어쨌든 간에 분모 분자가 전부 다 2의 n제곱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항의 공비가 2짜리인 그 상태낸 거죠? 그럼 위아래를 그냥 2의 n제곱으로 나눠주시면 1 더하기 1분의 2 더하기 4 해서 답이 3. 그럼 얘가 지금 현재 F2야.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부터는 뭔가 이야기가 바뀔 것 같아. 왜냐면 x가 2보다 크거든? 그럼 나눠야 하는 주체가 x의 n제곱으로 나눠야 한다라는 게 와닿습니까? 3 집어넣어봐. 그 위아래를 또 3의 n제곱으로 나눌 거고 4 집어넣어봐. 4의 n제곱으로 나눌 거고 괜찮나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퉁칠래. 괜찮죠? 이렇게 다 퉁쳐보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를 향해 갈 때 어차피 얘가 지금 증가하는 속도가 가장 세기 때문에 그냥 나누고 하자. 나누고 힘들어요. 여기 x의 n제곱으로 위아래를 나눠주면 1 더하기 어떻게 돼요? x분의 2의 n제곱 이렇게 되나요? 그죠? 그 다음에 자, 얘 위에는요 x의 n제곱으로 나눴기 때문에 누가 남아? x가 남아. 그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x분의 아이씨 얘들아 이렇게 처리해도 되나요? 요거를 4로 곱했거든요. 어차피 상관은 없어요. 그거 날릴 거야. 왜냐? 얘 0을 향해 가거든. x가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요. 그죠? 마찬가지로 얘도 그냥 0을 향해 날릴 거예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 어차피 그냥 쳐남는 게 뭐야? n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지워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x만 남고 얘가 지금 현재 fx야. 괜찮습니까? 그러면 3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대한 fx는 x다. 무슨 소리인지가 되십니까? 그러면 자 얘는 초항부터 10번째 항까지의 합 그러면 4 더하기 이게 f1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f2는 3 더하기 그 다음부터는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fx는 그냥 x이기 때문에 3 더하기 4 더하기 쭉쭉쭉 f10은 10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그러면 뭐 얘 같은 거 그냥 센스 있게 계산하려면 1부터 10까지 더한 거 우리가 55라는 거 알잖아. 거기서 1이랑 2만 빼줘. 그러면 이제 52 더하기 7 이렇게 돼서 답이 59 이렇게 되겠죠. 뭔 소리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이제 뒤에 6번 문제 하나가 남았는데요. 그거 니네가 알아서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과제는요. 과제 일단 이번 방학 기간 동안에는 터프를 건들지 않겠습니다. 알겠죠? 너네 이거 터프까지 건드리면은 약간 자살하고 싶을 거거든. 그래서 여기 47초까지 한 문제도 빠짐없이 다 푸시오. 알겠나요? 이제 베이직 이런 거 그냥 좀 까불거리지 말고 끝. 뭐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질문 있으신가요?